책을 곁에 두고 좋은 흔적을 남기는 채널, 책 곁에 두고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의 책 한 권을 곁에 둡니다. 시작합니다. 첫 번째, 가짜 간장과 진짜 간장. 한국인의 식단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조미식품 제1호 간장. 역시 자연의 작품입니다. 발효식품이잖아요. 콩을 발효해서 만들죠. 콩과 천연 미생물의 랑데브로 태어난 메주가 주원료입니다. 자연의 작품인 만큼 당연히 좋은 식품이지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진짜 간장이라야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간장 같은 전통식품에도 가짜가 있답니다. 메주와 전혀 관계가 없는, 그래서 자연과는 거리가 먼 간장 아닌 간장이 그것입니다. 발효식품이 아니겠네요. 당연하지요. 단백 가수분해물처럼 염산의 폭력성을 동원하여 만듭니다. 3분의 간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간장을 선택할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분은 이런 간장을 훨씬 많이 드실걸요. 염산이 사용됐으면 제품 라벨에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할 텐데요. 염산은커녕 염자도 보이지 않네요. 단백 가수분해물과 비슷합니다. 강알칼리로 중화시켜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염산이 남아있지 않으니 사용하지 않은 셈이고 표기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무관심한 소비자들은 모를 수밖에요. 이것도 표시 규정의 맹점 가운데 하나죠. 염산만 남아있지 않으면 되나요? 가문이 나쁘면 불황아들이 나올 가능성이 큰 법. 마찬가지로 3분의 간장에도 모노클로로프로판디올 같은 혐오물질이 만들어집니다. 환경호르몬이자 발암물질이라고 했지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함께 만들어지는 유해물질이 또 있답니다. 디클로로프로판디시피이나 레블린산 같은 녀석들입니다. 정체가 불분명한 발암 의심 물질이라는 점에서 다 한 집안 패거리로 볼 수 있죠. 여러분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간장 공장의 배합실에 염산과 양잿물통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그 통에 들어있는 위험한 물질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배합물 탱크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그렇게 만들어진 검붉은 첨가물 용액이 간장이라는 이름으로 출고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식품 매장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간장이 바로 그 용액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알고 보면 꽤나 몰상식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알 권리를 포기하는 한 그런 몰상식한 일들은 계속될 것입니다. 간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3분의 간장, 양조간장, 한시간장입니다. 3분의 간장이 아시다시피 염산의 은총을 받은 간장이지요. 탈지대두에 염산을 부어 단백질을 강제로 분해합니다. 이 탈지대두 역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녀석이에요. 식용유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인데요. 식품 원료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료용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기름을 추출할 때 쓰는 유기용매, 핵산이 적잖이 남아있거든요. 핵산은 발암성이 있는 신경독성 물질이죠. 이런 용액을 과연 간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짭짤하고 거무죽죽하기만 하면 다 간장인가요? 페이크 푸드의 그림자가 자꾸 어른거립니다. 양조간장은 어떤가요? 좀 낫긴 하지만 그다지 유쾌한 간장은 아닙니다. 발효를 하긴 하죠. 하지만 발효통 안을 들여다보면 꺼림칙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메주가 안 보이네요. 간장은 메주로 만들지 않나요? 천연발효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신 탈지대두가 눈에 들어오는군요. 역시 눈살을 찌푸리게 하죠. 이렇게 만든 양조간장에 3분의 간장을 섞은 것이 이른바 혼합간장입니다. 한국인 가정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간장이죠. 간장에 메주가 없다면 어떻게 발효하나요? 양조간장 라벨을 보니 종국이라는 표기가 보입니다. 발효균을 말하죠. 인위적으로 배양한 미생물을 탈지대두에 접종했네요. 문제는 이 미생물의 정체가 불분명하다는 것. 발효 효율이 높아 생산성은 좋지만 안전성에 물음표가 찍힙니다. 자연 그대로의 효모가 아니거든요. 전문가들은 유전자 변형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이 간장에도 비슷하게 불순분자들이 끼어 있군요. 기타과당, 주정, 효소 처리 스테비아 따위. 양조간장이 유쾌하지 않은 이유, 차고 넘칩니다. 가짜가 있다면 진짜도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다름 아닌 한식간장입니다. 간장은 메주로 만들어야지요. 라벨에서 메주라는 두 글자를 확인하십시오. 그 글자가 신뢰를 웅변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소금과 물, 간장 만드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식품 첨가물들이 있습니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시간이겠죠.
느림의 미학이 물씬 담긴 슬로푸드, 그 상징이 간장이지요. 이 한식 간장이 가장 안전하게 여러분의 식탁에 올릴 수 있는 진짜 간장입니다. 조선간장이라고도 있지요. 아니면 재래간장, 전통간장이라는 이름도 있고요. 똑같습니다. 다 한식 간장을 가리킵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매주로 만들었는지가 중요해요. 겨울 나뭇가지에 눈꽃 피듯 뭉툭한 콩덩어리에 천연 미생물이 꼽힌 자연의 선물. 여기 함께하는 천연 미생물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저마다 고유한 특색을 지니고 있죠. 이 미생물 친구들이 콩 속에서 한바탕 오케스트라를 연주합니다. 태어난 예술품이 매주지요. 두 번째, 단무지 연노랑의 이면. 전통식품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단무지입니다. 단무지를 보면서 학창시절을 떠올리셨다면 어릴 적 보릿고개를 넘어오신 분이겠죠. 등굣길 도시락 반찬, 단무지가 인기였습니다. 인기였다기보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지도 모르겠지만요. 단무지는 풍요가 넘치는 오늘날도 인기 식품이죠. 다만 그 시절 단무지와 요즘의 단무지는 크게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발전적으로 변했나요? 그 반대입니다. 유감스럽게도 퇴보했습니다. 퇴보도 아주 큰 퇴보입니다. 우선 색깔부터 보시죠. 요즘 단무지는 노랗습니다. 매혹적인 연노랑을 자랑합니다. 이 예쁜 노랑의 정체는 색소지요. 흔히 치자왕 색소를 씁니다. 치자왕 색소는 천연 색소지만 해롭습니다. 세포 유전자를 손상할 수 있지요. 암과 관련이 있다는 뜻이에요. 또 장기를 해칠 수도 있습니다. 간장 독성이 있다는 보고가 있거든요. 치자왕 색소를 치차 열매의 가루로 생각하십니까? 독과 약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색소뿐만이 아닙니다. 라벨을 보시죠. 산도조절제, 합성보존료, 합성감미료, 향미증진제, 산화방지제. 그야말로 식품 첨가물 전시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하나같이 고약한 녀석들이잖아요. 합성보존료와 합성감미료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요. 향미증진제는 아시다시피 조미료입니다. 글리신도 보이네요. 이 녀석도 조심해야 합니다. 성장을 억제하고 사망률을 높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예전에 전통 단무지는 어땠나요? 그 단무지도 바탕은 노란색이었습니다. 아니, 누런색이라는 표현이 옳겠네요. 요즘처럼 선정적인 노랑이 아니었으니까요. 색깔의 태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색소와 무관했거든요. 자연의 작품이었습니다. 물을 소금에 절여 쌀겨에 묻고 발효시켰잖아요. 이때 쌀겨의 누런 색상이 무로 옮겨갑니다. 색상만 옮겨갑니까? 쌀겨는 영양분의 보고죠. 좋은 친구들도 함께 움직입니다. 단무지에 쌀룬의 영양이 가득, 식품 첨가물은 없습니다. 맛과 씹히는 촉감도 다릅니다. 요즘 단무지는 상큼달큼하면서도 아삭하게 씹히죠. 산도조절제, 감미료 등 식품 첨가물의 술수입니다. 예전의 단무지는 어땠나요? 짭조름하면서 쫄깃한 느낌을 주죠. 이것은 소금, 특히 천일염의 효과입니다. 겉보기에도 차이가 있어요. 요즘의 단무지는 매끈하고 탱탱한 느낌입니다. 예전의 단무지는 주름 잡힌 쭈글쭈글한 모습이지요. 첨가물을 썼느냐 안 썼느냐의 차이입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단무지가 패스트푸드라면 예전의 단무지는 슬로푸드. 요즘 단무지가 정크푸드라면 예전의 단무지는 웰빙식품. 요즘 단무지가 첨가물 복마전이라면 예전의 단무지는 영양분 덩어리. 요즘 단무지가 저에게 고통이라면 예전의 단무지는 저에게 행복. 단무지라고 다 같은 단무지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다행히 요즘에도 옛 방식을 계승하는 단무지 생산자가 계시죠. 그분들은 결코 첨가물에 손대지 않습니다. 요즘 단무지지만 들여다보면 예전의 단무지지요. 요즘 말로 강추하고 싶은 단무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예전의 전통 단무지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진짜 단무지가 주는 건강 선물을 꼭 받으시길 마음만 먹으면 됩니다. 벚꽃창신이 또 생각나네요. 세 번째, 검다고 다 흑설탕인가? 설탕에서 정제와 비정제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큽니다. 그 차이를 가장 알기 쉽게 보여주는 것이 색깔이지요. 희지 않은 황갈색 또는 흑갈색이 비정제를 상징합니다. 다만 이때 반드시 유념하실 것이 있습니다.
설탕이 거무죽죽하다고 해서 다 비정제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눈은 사물을 재빠르게 판별해내지요. 하지만 빠른 만큼 쉽게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요즘 페이크 뉴스가 세간을 어지럽히곤 하죠. 페이크 뉴스란 쉽게 말해 가짜 뉴스입니다. 뉴스에 가짜가 있는 것처럼 식품에도 가짜가 있답니다. 페이크 푸드라고 들어보셨는지요? 포우푸드라고도 합니다. 서양 사람들이 쓰는 용어인데 가짜 식품 또는 속임수 식품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페이크 푸드는 가장 먼저 여러분의 눈을 속이지요. 그 대표적인 제품이 시중의 흑갈색 설탕입니다. 여러분이 흔히 흑설탕으로 알고 계신 제품이지요. 이 설탕의 흑갈색을 보고 자연을 연상하십니까? 속임수에 속으셨습니다. 그 거무죽죽함이 색소의 작품이거든요. 무늬만 비정제 설탕이지 실제로는 비정제가 아닙니다. 페이크 푸드 제1호로 지목하고 싶네요. 비록 페이크 푸드라 해도 해롭지만 않으면 괜찮을 텐데요. 유감스럽게도 해롭습니다. 가짜 식품 공통의 숙명이지요. 가짜와 유해성 사이에는 은밀하면서도 단단한 연결끈이 있답니다. 그 끈의 실체가 뭔지 아세요? 드디어 제 이야기의 핵심에 이르렀습니다. 가짜를 진짜처럼 위장하기 위한 비밀 병기, 어떤 전문가는 마법의 가루라고도 하는 그 이름 식품 첨가물입니다. 가짜가 성립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지요. 가짜 식품에는 반드시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야만 해요. 식품 첨가물이 있기에 가짜 식품이 있는 것입니다. 식품 첨가물을 모르는 분은 물론 안 계시겠지요. 줄여서 그냥 첨가물이라고도 합니다. 학계에서 가끔 식품 케미컬이라는 용어를 쓰죠. 식품 첨가물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첨가물은 대개 화학물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하지만 다 화학물질인 것은 아닙니다. 설탕을 비롯한 정제당도 넓은 의미에서 첨가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가공식품에 주로 사용하는 기름, 즉 정제가공유지도 첨가물로 볼 수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식품 첨가물은 정제당 정제가공유지 화학물질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은 이 첨가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체로 너그러이 보아넘기시지 않을까요? 아니면 거의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시든가 저에게 물으신다면 요즘 말로 완전 비호감입니다. 아니, 악의 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낫겠네요. 그 녀석, 즉 첨가물이란 존재가 태어난 뒤 저의 세상은 급격히 탁해졌습니다. 저와 고질적으로 악연 관계를 유지하며 오늘까지 그야말로 잔혹사를 써오고 있지요. 저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호르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은 여러분 몸을 이루는 모든 구성체가 식품 첨가물 하면 하나같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답니다. 그 예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시중의 흑갈색 설탕이에요. 비정제의 탈을 쓴 가짜 흑설탕이라고 했지요. 자연의 느낌이 뚝뚝 떨어지는 그 흑갈색이 색소의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흑갈색을 가장 적절하게 내주는 카라멜 색소가 사용되죠. 색소는 여러분의 눈을 현혹하는 대표적인 첨가물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가짜 흑설탕을 자연의 설탕, 즉 비정제 설탕으로 잘못 알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옷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십니까? 차라리 백설탕이 낫습니다. 백설탕보다 더 심하게 저를 괴롭힌답니다. 정제당과 색소가 동시에 달려들잖아요. 양날검을 휘두르는 격이에요. 카라멜 색소는 지구촌에서 가공식품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색소입니다. 그야말로 색소의 제왕이라 할 수 있죠. 이런 녀석이 저를 옥죄고 있으니 제가 본분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엉뚱하게 건강 파괴자 짓을 할 수밖에요. 여러분 두 분 건너 한 분씩 대사증후군인 이유를 알만하네요. 지구촌의 현대병, 즉 생활습관병이 팬데믹처럼 창궐하는 이유도 알겠고요. 그래도 명색이 색소의 제왕인데 제가 너무 야멸차게 비판하나요? 이유가 있습니다. 카라멜 색소가 대사증후군에만 연루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녀석은 여러분의 몸에서 정말 고약한 짓을 많이 한답니다. 물론 식품 첨가물이라는 것이 생리적으로 비슷하지만요. 청량음료보다 더 나쁜 주스. 과일이 저에게 편한 식품인 것은 단지 영양분 때문만이 아닙니다. 먼 옛날 수렵채집 사회를 생각해 보시죠. 야생 과일이 인류에게 꽤나 인기 식품 아니었을까요? 본능을 자극하는 단맛, 그 매혹적인 맛을 가장 쉽게 제공하는 먹거리가 과일이었을 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상은 과일을 꽤 오래전부터 즐겨 먹어왔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에게 친숙한 식품이란 뜻이죠. 이 사실은 곧 과일이 저와도 친숙하다는 뜻입니다. 친숙한 사이에서는 여간해서 잡음이 생기지 않지요. 서로 잘 알기에 믿음의 끈이 단단합니다. 여러분 몸에 과일이 들어오면 저를 비롯한 모든 대사 주체들은 익숙한 동작으로 척척 맡은 일을 해내죠. 여러분 몸은 순풍의 돛담배가 됩니다. 문제는 이웃사촌만큼이나 친근한 이 자연식품도 가공을 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것. 과일 가공품의 대명사, 주스를 보시죠. 역시 여러분에게 친숙한 식품일까요? 역사에 답이 있습니다. 인류의 유구한 식생활 진화사에서 주스가 등장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지요. 주스를 마시는 과일이라고 하면 마시는 방식으로 과일을 먹는 것은 여러분의 몸에 무척 낯선 일입니다. 저 같은 호르몬에게도 낯선 것은 물론이고요. 주스와는 평화를 노래하기에 뭔가 어색하다는 말씀이죠. 이론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과일을 씹어 먹으면 영양분을 그대로 다 섭취할 수 있잖아요. 주스는 그렇지 않지요. 영양분이 상당량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특히 저를 살갑게 돕는 섬유질의 손실이 큽니다. 이들 귀한 친구가 사라진 액체 과일은 저에겐 이상한 존재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몸이 다른 호르몬이나 효소들도 본능적으로 어색하게 느끼죠. 근본적으로 주스에 허물이 있다는 이야기네요. 하지만 모든 출신이 중요하지요. 주스에 비록 허물이 있다 해도 출신이 좋지 않습니까? 과일 태생이니까요. 과일은 워낙 좋은 식품이지요. 저뿐 아니라 저희 동료 호르몬들도 비록 어색하지만 그 액체 과일에 적응하려고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여러분이 주스를 너무 자주, 많이만 마시지 않는다면 그다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스라고 다 똑같은 주스가 아니더라고요. 요상한 주스가 있더라고요. 또 페이크 푸드를 말해야겠네요. 가까이서 보니 진짜 주스가 아니었습니다. 주스에 탈을 쓴 가짜 주스였습니다. 제품 라벨을 보세요. 젖산 칼슘, 합성향료, 구연산, 천연향료, 구연산 삼나트륨, 스테비올 배당체. 이것들이 다 뭡니까? 식품 첨가물 아닙니까? 이 녀석들이 안에 들어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과일과 무슨 관계가 있죠? 하나같이 저를 핍박하는 녀석들이네요. 더 허탈한 것은 이 가짜 주스 앞면에 나부끼고 있는 깃발의 카피입니다. 오렌지 100,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뭔가요? 순수함의 다른 표현 아닌가요? 오직 한 가지만 사용했다는 뜻의 강요적 감시죠. 그 한 가지는 물론 과일임이 틀림없는 오렌지 일터. 여기에 어떤 다른 물질이 섞인다는 생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스는 웰빙 식품이란 인식이 여러분의 뇌리에 각인된 것이 그래서죠. 이 인식이 너무 순진했네요. 페이크 푸드는 이처럼 여러분 가슴에 순진한 틈을 파고들죠. 혼란의 주범은 농축과즙입니다. 주스의 원형질 격인 것이 과즙인데 일반 주스의 경우 거의 대부분 농축과즙을 쓰지요. 농축과즙이란 말 그대로 끓여서 수분을 빼낸 걸쭉한 즙액입니다. 보통 부피가 5분의 1 정도 되도록 농축하죠. 이때 과일 고유의 맛과 향, 색깔 등이 온전할까요? 그럴 리가 없지요. 시중의 주스가 이처럼 식품 첨가물 범벅이 된 사연이에요. 농축과즙에 물을 부어 양을 늘린 뒤 정제당, 색소, 향료, 산미료, 유화제, 안정제 등을 넣습니다. 사라진 맛과 향, 색깔을 되살리기 위해서죠. 문제는 농축 과정에서 저희 친구인 영양분들까지 손상된다는 사실입니다. 소중한 친구들은 쫓겨나고 고얀 녀석들이 안방을 차지한 주스 아닌 주스가 오늘날 여러분이 즐겨 마시는 액체 과일의 민얼굴이랍니다. 곁에 두고의 짧은 생각. 간장, 우리 음식에 빼놓을 수 없는 음식입니다. 그러나 한 번도 제대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는 음식입니다. 마트에 가서 가격표만 보고 가장 저렴한 것을 들고 오기만 했습니다. 제 몸에 가짜 간장을 넣는다는 걸 모르고 말이죠. 간장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3분의 간장, 양조간장, 한식간장. 그중 진짜 간장은 조선 간장이라고 불리는 한식간장입니다. 책을 읽고 마음이 변하는 건 1단계이고 행동이 변하는 건 2단계입니다. 앞으로 간장을 볼 때 한식간장을 유심히 찾아보려고 합니다. 책을 곁에 두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라도 저희 행동이 오른쪽으로 가도록 도와줍니다. 긴 영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도 좋은 흔적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곁에 둘 문장은 여러분이 알 권리를 포기하는 한 그런 몰상식한 일들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안병수의 호르몬과 맛있는 것들의 비밀을 읽고